나는 몇 년 동안 326이라는 닉네임으로 있었다. 이때 내가 아무 의미나 뜻 없이 그냥 좋아하는 영화에서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소름이 돋았다. 왜 그 의미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분명 내가 좋다고 이름 붙였는데. 심지어는 그 좋아하는 영화도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상태에 있었다. 어둠 속의 빛, 생로병사. 딱 이 말만 들어도 뭘 뜻하는지 바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코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26은 과연 무엇을 전달하려는 코드였을까? 정말 궁금해지네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326이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게 바로 시각 디자인인데, 그것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했다니. 이런 326의 상황에 대해 황 박사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로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오며 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요. 본인 시각 디자인과 4학년인데 그렇다면 내가 통탄에 맞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심리학과 교수 생활을 거의 20년을 했지만 심리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 심리학이라고 할 때 그 심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한테 안 던지거든요. 왜 안 던질까요? 교수인 나도 심리학 교수로서 심리학을 가르치지만 심리가 뭐라는 거를 나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심리학 교수 생활을 10년을 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내가 지금 심리학 교수로서 심리라는 게 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책 어디에도 그 말은 없었구나를 그때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리라는 게 마음 심자 플러스 리, 우리가 윤리, 논리할 때 리, 성리학 할 때 그 리자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사이칼라지라는 걸 이 단어로 했는가를 누가 알려주진 않았어요. 내 스스로 찾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대학 교수할 때 똑같이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이 심리학과 교수인데 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만사의 모든 게 이치가 있다는 말이 이거구나.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심리구나. 그걸 마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심리학 교재에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 그거는 처음부터 심리학이라는 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심리학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 아니구나, 한 5년 전에 새롭게 시작됐던 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박사님도 처음 심리학을 시작했을 때 326 학생과 비슷한 마음이셨던 걸까요? 아직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끌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심리학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후 40년 동안 심리학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쌓아왔고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계시죠. 분야와 전공을 막론하고 내가 배우는 학문,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채 그저 시키는 걸 따라하는 대학생활.
이런 삼이육의 마음을 황 박사님 자신의 대학생활, 교수생활을 통해 비춰주고 계시답니다. 삼이육이 장학금이라 이름 붙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하기만 하게 된 것도 좀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하여 내가 바라는 게 충족된 건 아닌 듯 느꼈던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걸지도요. 그러니까 단지 심리학만 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이 왜 이게 이렇게 나왔지 라는 것도 더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그렇지만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마치 코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시각 디자인한 과라고 유추해서 추론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게 되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그걸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왜 싫어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는 이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절에 갔더니 십자가 있었어.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하고 마찬가지고 그런 논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희한하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당혹스러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학생들이 경험하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그거를 학생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생각하고 가르치는 인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미친놈, 문제가 있는 놈.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고 그럼 학생들이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할까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이런 게 모든 패거리 사고를 하는 동네에서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패거리에 적합하지 않는 인간, 잘라, 죽여 이렇게 되는 그 현상을 원단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내가 316시 상담할 때 이야기를 꺼내게 됐을까요? 시각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시각 디자인이란 이런 것이다. 시각 디자인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 자신만의 믿음, 즉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내니까 황 박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꽤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삼이육에겐 그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 전에 그것이 안 된다고 자책, 자학하며 삶을 망가뜨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그런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 가진 믿음이 바로 아픔을 일으킨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가진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아픔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겪는 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나를 아프게 만드는 비수처럼 작동한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하고. 저한테 굉장히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본인이 지금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 힘들어하는데 이 힘든 거를 그래도 지금 앞에 딱 보면 지금 본인 지금 보낸 사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어휴 그 사이 그 이야기 네. 하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이걸 본인이 지금 그리는 만화의 시납시스를 벌써 들고 온 거예요. 네, 이어서 326 작가의 시놉시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심소 구독, 좋아요